원장님께서 어린이 발달 종합검진을 하시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, 원장님께서 어린이 발달 종합검진을 개발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?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유전적인 성향을 받고 태어나잖아요. 유전적으로 아니면 선천적으로 뭐 타고나는 병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먹이고 이런 것이 아이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목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마시지 않듯이 아파서 헐레벌떡 병원을 찾을 게 아니고 좀 안 아프게 할 수는 없을까? 어떤 불행을 막을 수는 없을까? 뭔가 우리가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아기 때 아프지 않을 때 점검하자. 이제 이런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실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. 원장님, 영유아시기에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빨리 자라나는 시기거든요. 두뇌는 만 3세가 되면 뇌 성장이 거의 끝나거든요. 그래서 3세 이전에 아이가 잘 자라는가 잘 크는가를 확인하는 거는 아기 일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원장님, 그럼 발달 시기에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할 검진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우리가 뭐 이제 뭐 건강검진 하면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잖아요.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가 자라나는 그 역사죠.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적응을 잘하는가. 그게 이제 신생아 시기예요. 태어나서 한 달 동안. 한 달 동안에 그 신생아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장래에 무슨 문제가 오지 않도록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.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그 연령에 맞는 발달, 성장, 예방접종도 철저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거 모니터링하고 아이가 잘 먹고 영양 상태 다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먹는 것만 해도 태어나서 금방은 모유나 분유 한 가지밖에 안 먹잖아요. 모유나 분유 한 가지만 먹어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거는 생후 6개월까지예요. 6개월 이후는 엄마한테 받은 철분이나 뭐 이런 거 다 부족해요. 그리고 성장 속도도 좀 달라지고 아이가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자라는 거하고 빈혈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거하고는 뇌 기능 자체도 틀리고 아이가 성장의 질 자체도 틀려요. 연령에 맞게 발달과 성장 다 꼼꼼하게 챙기자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죠. 원장님, 그럼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검진은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?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과 발달을 정기적으로 영유아 검진이라고 있어요.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8번에 걸쳐서 아이 성장, 발달 뭐 이런 거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서 물론 엄마 아빠가 잘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고 또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선천성 대사질환, 내분비질환, 갑상선 이런 거를 빠지지 말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거 자체가 아기의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흔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 무료 검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? 한국에서 수련 받아서 소아과 전문의가 되고 또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수련을 받고 보니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국과는 조금 거리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꼈어요. 그 첫 번째가 항상 아기가 병원에 올 때는 꼭 그런 검진하러 오지 않아도 매번 올 때마다 그 연령에 맞춰서 아이가 발달하는가는 기본으로 차트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아이가 좀 발달이 늦다? 그러면은 조기 교육 이런 거를 정부에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요.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게. 부모님들이 바빠서 발달이 떨어지는데 교육을 안 받잖아요. 선생님을 집으로 보내서라도 장애아를 막거나 발달 지연아를 막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지금 한국에서 하는 거는 되게 문진 위주거든요. 문진하고 실제 이제 아이가 자라나 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거기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. 비용이 많이 드는 거 그런 거 아니라도 그래서 이왕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 검진들이
문진뿐만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원장님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현재 정부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왜 느끼는가 하면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. 아기가. 이거 병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파악하고 이거를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해서 치료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이게 아직은 확립이 좀 덜 됐어요.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연된다든지. 그래서 이런 거가 좀 아쉬워요.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보고서 그냥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. 신생아 때 선천성 대사질환이든 대사질환이 아니고 유전질환이라도 신생아가 문제가 있다. 그러면 저는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은 적어도 아이의 문제점이 치료 가능한가, 무엇인가,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정상으로 키우자 하는 거가 저의 꿈이자 희망이죠.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필요한 시설 구비를 다 준비를 그렇죠. 해놓으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병원보다 뭐가 다르냐, 시기 안 놓치자, 빨리 하자.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린이 발달 검사는 어떤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으실까요?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도 이제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. 다 발달이 정상인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, 아니면 원인 모르는 어떤 경련이 있는 아이들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. 처음에는 1년 동안은 예방접종이 많잖아요. 그 연령에 맞춰서 예방접종 할 때마다 그 건강을 꼼꼼히 챙기자. 어린이집 들어갈 때 또 한번 보자.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끝날 때쯤 한 번 더 보고 국민학교 들어가서 잘 적응하는지 또 보자. 이런 어떤 단계를 두고 평소에 그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하는 건강검진 이외에도 따로 좀 챙기는 것이 좋겠다.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저는 그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엄마들이 생각하고 잘 발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게 건강하고 훌륭한 성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책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이들의 연령별로 검진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. 그 연령에 맞춰서 아니면 어떤 문제점에 맞춰서 영상 준비를 다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. 혹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.